중국의 상하이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지금 한 달째 봉쇄 중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수도인 베이징, 여기 인구가 2,200만 명인데요. 여기도 상하이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취재하고 있는 강성웅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강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베이징입니다. 네. 아니 베이징도 상하이처럼 봉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베이징시 당국이나 이곳 시민들 모두 봉쇄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 베이징 봉쇄설이 빠르게 퍼지면서요. 시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밤에 한 번, 그리고 어제 낮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두 번 마트에 가봤는데요. 주로 돼지고기, 야채, 라면, 그리고 생수 이런 매대가 텅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나 베이징시 당국이 이 봉쇄설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리도록 했고요. 일부 마트는 손님이 없을 때까지 문을 닫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 마치 봉쇄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재기에 나선 베이징 시민들의 말을 여기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你不排队的吗？排队。不到在哪？我看他那上海大家都在抢饭嘛，大家都在买，就怕到时候赶不上。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일부 구역은 이미 봉쇄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적인 완전한 봉쇄는 아니지만요. 어제부터 저희 이곳 베이징 지국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구역이 봉쇄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쪽에서요. 여기는 지금 장안제라는 베이징 중심가인데 여기서부터 한 3.5km 떨어진 특정 구역이 지금 봉쇄 상태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걸로는 이제 관리 봉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는 현재 나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4km 정도 되는 구역, 이 구역 안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출근이나 등교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또 아울러 식당이나 영화관 등의 영업이 금지됐고요. 외부 지역 사람들도 당연히 이곳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사실상 이 가로 세로 4km 구역 15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이 구역이 차단됐습니다. 이곳 말고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아파트 한 동 또는 한 건물 이런 단위로 봉쇄된 곳이 베이징 시내에 오늘 아침까지 124곳이나 됩니다. 중국에서 이런 소구역별 봉쇄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서든 주변에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면 곧바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원치 않게 갇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차오양구라는 곳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강성 특파원이 보도하는데도 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베이징의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길래 이 봉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현재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요.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 수를 세어보니 32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차오양구 전체가 봉쇄된 건 아니고요. 이곳에서 가까운 가로 세로 4km 그러니까 한 15제곱킬로미터 구역이 봉쇄가 됐고요. 차오양구는 전면 봉쇄는 아니고요. 차오양구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오양구는 전 주민을 이틀에 한 번씩 전수 핵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첫날이어서 핵산 검사를 받고 출근했고요. 오늘은 이제 쉬고 결과를 본 다음에 내일 다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3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이번 베이징 봉쇄 여부를 보는 그 기준을 보면요. 선전시의 사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전시는 인구가 1,700만 명인데요. 지난 3월 달에
한 달보다 좀 더 됐죠. 한 달 전쯤에 하루 감염자가 119명으로 나오자 지난달 14일 한 달 전쯤에 도시 전체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네. 선전시는 그런데 이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감염자가 일주일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조기 봉쇄, 선제적 봉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상하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전면적 봉쇄를 미루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봉쇄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봉쇄를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전시를 성공 사례로 보고 아마 베이징에도 이런 방식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전면 봉쇄 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부터 이제 중요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핵산 검사, 전수 핵산 검사가 일제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명이 어제 나왔는데 만약에 전수 검사를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확진자로 나오면 어떤 판단을 할 겁니다. 앞서 선전 사례를 중국이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루 감염자가 아마 100명이 넘으면 그리고 이 증가의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판단에 들면 전면 봉쇄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베이징은 좀 선제적인 통제를 해서 상하이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그러시죠. 应该能控制得住的。毕竟，道听途说上海，因为我没有实地看到过，但是道听途说上海那边怎么样的，我觉得在北京的话会更加谨慎、更加严谨的。 강특파원도 뭐 좀 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저도 여기 사무실에서 봉쇄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침에 이제 물건을 좀 사뒀고요. 집에도 좀 사뒀고 또 이제 이불도 갖다 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전면적 봉쇄를 통한 통제 당분간 유지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사망자 숫자입니다. 어제 신규 사망자 숫자가 52명입니다. 지난 22일만 해도 12명에 불과했는데 3일 만에 4배 이상이 급증한 겁니다. 최근 이틀 연속 50명대를 넘어서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감염자 수는 여전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루에 16,0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스스로 의료 자원의 총량이 중국은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